60일. 형식은 그 집에서 조반을 먹고 대문 밖에 나섰다. 노파와 어머니와 개항과 세 사람이 번갈아 형식을 권하므로 형식은 전보다 더 많이 먹었다. 더구나 그 밥이며 국이며 전골이며 모든 것이 평생 객주집 밥만 먹던 형식에게는 지극히 맛이 좋았다. 그럴 뿐더러 형식은 아직도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정성스레 권함을 받으며 밥상을 대하여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개양과 같은 아름다운 처녀에게 어서 더 잡수셔요 하고 정성스럽게 권함을 받은 적은 없었다. 개양은 형식의 밥상에 붙어서 손수 구운 민어를 뜯었다. 아까 성냥개비에 댄 손가락에 누렇게 탄 자리가 보인다. 그리고 개양이가 형식의 숟가락을 빼앗아 제 손으로 대접에 밥을 말았다. 형식은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하면서 그 밥을 다 먹었다. 개양은 형식이가 밥을 다 먹는 것을 보고 기쁜 듯이 방글에 웃었다. 그 웃는 개양의 눈썹에는 아직도 눈물이 묻었었다. 세 사람은 실로 정성으로 형식을 권하였다. 형식을 자기네의 아들 모양으로 또는 오라비 모양으로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한 술이라도 많이 먹도록 진정으로 권하였다. 그리고 형식도 그 권하는 사람을 어머니와 같이 또는 누이와 같이 정답게 생각하였다. 아무것도 잡수실 것이 없어서 하는 인사도 항영 말하는 형식적인 말과 같이 들리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만난 반찬이 부족함을 한탄하는 말로 들었다. 형식은 대문을 나설 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영체의 일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답답하여 하던 마음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기쁨을 깨달았다. 아까 오던 한개비가 거치고 안개 낀 듯한 하늘에는 보기만 하여도 땀이 흐를 듯한 햇빛이 가득히 찼다. 형식이가 서너 걸음 걸어 나갈 때 뒤로서 저와 같이 가셔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형식은 개양의 소리로구나 하면서 우뚝 서며 고개를 돌렸다. 개양은 형식의 곁에 뛰어와 살짝 형식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형식을 보면서 저와 같이 가셔요 한다. 형식은 칠성문 밖 죄인의 무덤 있는 데와 기자묘 저편 북만산과 모란봉을 넘어 청류벽으로 걸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오려면 다리가 아플걸요 하고 개양의 눈을 내려다보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개양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개양은 몸을 한번 틀면서 아니에요, 다리 안 아파요 하고 기어이 따라갈 뜻을 보인다. 또 날이 더운데 하며 형식은 개양을 뒤세우고 종로를 향하여 나온다. 길가 초가지붕에서는 가만가만히 김이 오른다. 벌써 사람들은 부채로 볕을 가리우고 다닌다. 손님도 없는 빙수 가게에 아롱아롱한 주렴이 무거운 듯이 가만히 있다.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소리가 나려니 하고 형식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개양은 길가 가게를 갸웃갸웃 엿보면서 한 손으로 치맛자락을 걷어들고 형식의 뒤로 따라온다. 형식의 누렇게 된 맺고 모자를 보고 그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날마다 만나는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형식과를 속으로 비교하여 본다. 그러나 개양은 아직도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은 알 줄을 모른다. 다만 이 사람은 옷을 잘못 입은 것을 보니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한다. 그리고 형식의 구겨진 두루마기를 본다. 개양은 어젯밤 차에서 구겨졌구나. 왜 벗어서 걸지를 아니하였던고 한다. 그리고 형식의 발을 본다. 새 구두로구나 한다. 아까 담뱃불 붙여주던 생각을 하고 그는 손가락을 보면서 아직도 아픈 듯하다 한다. 그리고 형식이가 불붙는 성냥을 보고 이리 주시오 하던 것을 생각하고
자기더러 하시오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하였다. 소가 끄는 구르마를 피하여 섰다가 얼른 형식의 뒤를 따라가 형식의 손을 잡는다. 형식은 잠깐 고개를 돌려 개양을 보고 웃으면서 개양의 잡은 손은 활개를 아니친다. 두 사람은 필각집, 국수집 모퉁이를 돌아 비스듬한 고개를 올라간다. 개양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는다. 형식은 그것을 보고 잠깐 걸음을 그치며 이마에 땀이 흐르는구려 한다. 개양은 형식의 손을 잡았던 손으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덥지 않습니다 하고 또 형식의 손을 잡는다. 형식은 일부러 걸음을 늦추었다. 벌거벗은 때 묻은 아이들이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며 두 사람을 보고 섰다. 치마 안이 입고 우텅벗은 부인이 연기나는 부엌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나오더니 연기가 펄펄 오르는 부직갱이로 머리를 긁고 섰던 사내 아이의 머리를 때린다. 맞은 아이는 으아하고 울면서 길바닥에 흙을 집어 그 부인의 면상에 뿌린다. 형식은 영체가 숙천 어느 주막에서 어떤 사람에게 업혀가다가 사람의 얼굴에 흙을 뿌리던 생각을 한다. 개양은 우뚝 서며 우는 아이를 돌아보더니 두 손으로 형식의 손을 꼭 쥔다. 두 사람은 또 걷는다. 개양은 매맞던 아이를 생각하다가 버리고 형식과 월양의 관계를 생각한다. 언제 형님이 이 사람을 알았던가? 평양서 서로 알았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형님을 버려서 형님을 죽게 하였는고 하고 형식이가 원망스럽다 하여 가만히 형식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한다. 그러다가 형식의 걱정 있는 듯한 낯빛을 보고 이 사람이 형님을 생각하고 슬퍼하는구나 한다. 이때 어떤 젊은 사람이 자행거를 타고 두 사람의 앞으로 지나가다가 번쩍 고개를 돌리더니 그만 자행거를 내려 형식의 앞으로 온다. 개양은 형식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온 사람의 모양을 본다. 62. 그 사람은 자행거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어 쾌활하게 그런데 웬일인가 언제 왔는가 하고 담배를 내어 형식에게도 권하고 자기도 붙인다. 형식은 담배 연기를 코와 입으로 내어 보내면서 오늘 아침차에 왔네 하고 말하기 싫은 듯이 자행거에 말긋말긋한 방울을 본다. 그 사람은 형식의 곁에 한 걸음 비켜서는 개양을 유심히 보고 형식이가 어떤 기생을 데리고 가는가 의심하면서 그런데 주인은 어딘가? 왜 바로 내 집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면서도 형식의 얼굴을 보며 무슨 까닭이 있구나 한다. 형식은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녀갈 양으로 온 것이니까 하고 고개를 들어 멀리 훤하게 보이는 대동강을 본다. 그 사람은 한 번 더 개양을 보더니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군가? 형식은 잠깐 얼굴이 붉어지며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모른다. 개양도 민망한 듯이 고개를 숙인다. 그 사람은 형식이 얼른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기울인다. 형식은 빙긋이 웃으며 내 누이일세 하였다. 그리고 내가 잘 대답을 하였구나 하고 마음을 만족하였다. 그리고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 정면으로 그 사람을 본다. 그 사람은 내 누이일세 하는 형식의 대답의 뜻을 몰라 담배를 문 채로 멍하니 섰다. 그 사람은 형식에게 다만 한 누이가 있는 줄을 알고 또 그 누이는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줄을 안다. 한참이나 우두커니 섰더니 담배 꽁댕이를 발로 비비면서 그런데 어디로 가는가 한다. 형식은 다만 기자묘를 보러 가네 한다. 그 사람은 형식의 행색이 수상하다 하면서 그러면 저녁에는 내 집으로 오게 하룻밤 이야기나 하세 하고 자행거를 타고 달아난다. 얼마를 가다가 자행거에서 고개를 돌려 천천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양을 보더니
그만 어떤 길구비를 돌아간다. 그 흰 헝겊쓰인 나팔윤 모자 꼭대기가 번듯번듯 보이더니 아주 안이 보이고 만다. 개양은 안심한 듯 형식의 손을 잡으며 그 어른이 누구시야요? 한다. 내 친구애다. 동경가 있을 때 같은 학교에 있던 친구요. 개양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사람은 동경 유학생인가 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동경 유학생이 여러 사람 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중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오는 것도 생각하였다.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늘 술이 취하여 자기를 껴안을 때에 그 입에서 구역나는 술 냄새가 나던 것과 또 한 번은 자기의 화상을 그려줄 터이니 벌거벗고 앉으라 할 때에 그러면 실소하고 건넌방으로 뛰어가던 것을 생각한다. 두 사람은 칠성문에 다다라 잠깐 걸음을 멈춘다. 칠성문통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형식은 두루마기 고름을 늦추고 땀에 젖은 자기의 적삼 앞을 보면서 바람을 맞아 들이려는 듯이 두루마기를 벌린다. 개양은 후하고 입김을 내어 불면서 두 손으로 두 귀 밑을 긁는다. 형식은 개양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둥그스름하다. 그리고 더위에 술이 취한 모양으로 뺨이 불그레하게 되었다. 오늘 아침에는 분도 바르지 아니하였건만은 귀 밑에는 어저께 발랐던 분이 조금 남았다. 개양의 적삼 등에도 땀이 내어 배었다. 형식은 선영의 적삼에 땀이 배어 그 젖은 자리가 작았다 컸다 하던 것을 생각하고 빙긋이 웃었다. 개양은 네? 왜 웃으세요? 하고 묻는다. 형식은 개양의 어깨를 만지며 적삼 등에 땀이 배었구려 한다. 개양은 얼른 돌아서며 형식의 등을 만져보더니 머뭇머뭇하다가 여기도 땀이 배었습니다. 한다. 개양은 형식을 무엇이라 부를지 모른다. 자기의 집에 놀러오는 동경 유학생들을 그 어머니는 혹 무슨 주사라고도 하고 그저 날이라고도 하고 또 관 앞에 있는 키 큰 사람은 기막사라고도 부르건만은 개양은 형식을 무엇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그래서 형식의 등에 땀이 밴 것을 보고 날이라 할까 이학사라 할까 하고 잠깐 주저하다가 여기도 땀이 배었습니다 한 것이다. 형식은 그를 알고 어디 개양이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리라 하여 또 웃으며 개양 씨의 얼굴은 술이 취한 것 같이 붉으려 하였다. 개양도 형식이가 자기를 무엇이라고 부를지 몰라 주저하던 것을 알았는가 하여 더욱 얼굴을 붉히더니 오빠의 얼굴도 하고 부끄러운 듯이 고개를 더 숙이고 말을 다 하지 못한다. 개양은 아까 형식이가 자기를 내 누이일세 하던 것을 생각한다. 형식이가 개양에게서 들으려던 말은 이 오빠란 말이었다. 그러나 개양이가 오빠의 얼굴도 하는 것을 듣고는 미상불 부끄러운 생각이 났다. 형식은 친누이 하나와 종매가 2, 3인 있다. 그러나 친누이는 그 시가를 따라 함경도에 가 살므로 일에 4, 5년간에 만나본 적이 없고 방학때를 타서 고향에 돌아가면 누구보다도 종매 3사람을 찾았다. 그 종매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종영을 잘 사랑하였다. 그 중에도 형식보다 나이 어린 두 종매는 형식을 만날 때와 떠날 때에 늘 울었다. 시부모의 앞이라 마음대로 반가운 정을 표하지는 못하나 처음 만나서 오빠 하는 소리와 밥상에 놓은 국에 닭고기를 많이 넣는 것으로 넉넉히 그네의 애정을 알았다. 형식은 방학에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실로 이 두 종매에게 오빠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었다. 개양의 오빠의 얼굴도 하는 간단한 말은 형식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다. 형식과 개양은 또 걷는다. 그러나 개양은 형식의 손을 잡지 아니하였다. 63. 두 사람은 칠성문을 나섰다. 길가에는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었다.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지나가는 손님도 있어서 술도 팔고 떡도 팔더니 지금은 장날이 아니면 사람이 그림자도 보기가 어렵다. 문 밖에는 문짝 모양으로 만든 소위 평상이란 것을 놓고 그 위에는 다 떨어진 볏짚 거적을 폈다. 어떤 날띠 낡은 탕건을 쓴 노인이 이 더운 때에 때 묻은 무명옷을 입고 할 일이 없는 듯이 평상에 앉아서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 하면서 두 사람의 지나가는 양을 본다. 그 노인의 얼굴은 붉고 눈에 빛이 있으며 매우 풍채가 늠름하다. 형식은 그가 수십 년 전 조선이 아직 옛날 조선으로 있을 때에 선화당 안에서 즐겁게 논일던 사람인 줄로 알았다. 그리고 형식의 고향에도 일찍 그 골에서 제노라 하고 번쩍하게 행세하던 사람들이 갑오 이래로 세상이 돌변함에 모두 시세를 잃고 적막하게 지내는 노인이 있음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우뚝 서며 그 노인을 다시 보았다. 그 노인도 두 사람을 본다. 저 노인도 갑오전 한창 서슬이 부르렀을 적에는 평양 강산이 다 나를 위하여 있고 천하인민이 다 나를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였으리라. 그러나 갑오년 을미대 대포 한 방에 그가 꿈꾸던 태평시대는 어느덧 깨어지고 마치 캄캄한 밤에 번개가 번쩍하는 모양으로 새 시대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버린 사람이 되고 세상은 그가 알지도 못하던 또는 보지도 못하던 젊은 사람의 손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철도를 모르고 전신과 전화를 모르고 더구나 자맹정이나 수레정을 알 리가 없다. 그는 대동문 거리에서 오리가 못되는 칠성문 밖에 있으면서 평양 성내에서 날마다 밤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그의 머리에는 선화당이 있을 뿐이요 도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는 영구히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리니 그는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 밖에 있음과 같다. 형식과 그 노인은 전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글도 통하지 못하는 딴 나라 사람이다. 나고자 과거의 사람이라 하는 생각과 함께 자기가 아무리 새 세상 이야기를 하여도 못 알아듣다가 세상을 버린 자기의 증조부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형식은 그 노인에게 대하여 일종 말할 수 없는 서름을 깨달았다. 개양은 형식이가 오래 서서 무슨 생각을 하는 양을 보다가 형식의 소매를 끌며 어서 가셔요 한다. 형식은 다시 그 노인을 돌아보고 돌로 만든 사람이다 하다가 아니다, 화석한 사람이다 하였다. 노인은 한참이나 형식을 보더니 무슨 생각이 나는지 눈을 감고 여전히 몸을 앞뒤로 흔든다. 개양은 가늘게 아시는 노인이야요 한다. 형식은 개양의 어깨에 손을 놓고 걷기를 시작하면서 네, 이전에는 알던 노인이더니 지금은 모르는 노인이 되고 말았어요 하고 웃으며 개양을 본다. 형식은 생각에 개양이 너는 영구히 저 노인을 알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형식은 자기가 처음 평양에 올 때에 이리로 지나가던 생각을 하였다. 머리에 흰 댕기를 들이고 간발을 하고 아장아장 이 길로 지나가던 소년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소년은 저 노인을 알았다 하였다. 대동문 거리에서 커다란 유리창을 보고 놀라고 대동강 위에서 뺑하고 달아나는 화륜선을 보고 놀라던 소년은 그 노인을 알았다. 그러나 그러하던 소년은 이미 죽었다. 뺑하는 화륜선을 볼 때에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껍데기에 전혀 다른 이형식이라는 사람이 들어앉았다. 마치 선화당이던 것이 도청이 되고 감사이던 것이 도장관이 된 모양으로 그리고 곁에 오는 개양을 보았다. 개양과 그 노인의 거리를 생각하였다. 그 거리는 무궁대라 하였다. 형식은 어느 집 모퉁이로 돌아서려 할 때에 다시 그 노인을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몸을 앞뒤로 흔들흔들한다.
개양도 그 노인을 보더니 네, 어떤 노인이야요? 한다. 개양 씨는 모를 노인이요. 하고 웃을 때 개양은 의심나는 듯이 형식의 얼굴을 본다. 가만히 형식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은 성 및 비탈길로 남쪽을 향하고 나아간다. 그리 길지 아니한 풀잎사기가 내리쬐는 볕에 조금 시들어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형식은 무너져가는 성을 바라보고 저 성을 쌓은 조상의 일과 저 성이 지금까지 구경한 조상의 성하던 것과 저 성이 그동안에 몇 번이나 총알을 맞고 대포알을 맞았는고 하는 생각을 한다. 비탈 위에 우뚝 섰는 오랜 성이 마치 사람과 같이 정도 있고 눈물도 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할 말이 많으면서도 들어줄 자가 없어서 못하는 듯한 괴로워하는 빛이 보이는 듯하다. 개양은 땀을 뻘뻘 흘리고 형식의 뒤로 따라가면서 아까 자기가 형식에게 오빠하고 부르던 생각이 난다. 개양은 아직도 오빠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었다. 개양은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또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자세히 모르므로 아는 친척도 없었다. 그러므로 개양이가 형님하고 부르는 사람은 2, 3인 되건만은 오빠하고 부를 사람은 없었다. 개양뿐 아니다. 개양의 주위에는 오빠 누나하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개양이 있는 사회는 대개 여자의 사회요. 대하는 남자는 대개 기생집이라고 놀러오는 손님뿐이었다. 개양은 처음 오빠하고 불러본 것이 매우 기뻤다. 아까 담뱃불을 붙여줄 때보다 형식이가 더 정답게 보인다 하였다. 그리고 한 번 더 오빠라고 불러보고 싶었다. 두 사람은 죄인들의 무덤 있는 곳에 다다랐다.